강은정 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초대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와, 이분은 정말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긴 말 필요 없이 큰 박수로 초대 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김자, 윤자, 일자라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0년도에 왔어요. 꽤 되셨네요, 그래도. 고향은 어디? 고향은 한경남도 홍원이라고. 예. 네, 저 태어나기는 바닷가에, 바닷가 옆에서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45살까지 살다가, 이제 탈북에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울릉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저 부모들이 다 아프고 하니까 제가 러시아에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올 것이다 하고 러시아에 가서 사양도 좀 가져오고 좀 이런 목적으로 해서 러시아에 갔어요. 북한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한 15년을 배 탔어요. 배를 타셨어요. 북한에서 러시아로 나간다 하면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그때는 러시아에 교환생들을 러시아에 보냈어요. 그제 옛날에는 80년도 쪽이라 그때는 우리가 90년도 초에 들어오면서 리모브 그 사람들 빼고 새 사람들 예탄하니까 그때 림산 부문에서 다 본토가 떨어서 넣었는데 그때는 아기가 있고 뭐 가족이 있는 한 거기를 러시아에 보냈어요. 그런데 난 그때 아야 총각이니까 가족이 없었는데 일심 공민증을 모조 위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갔어요. 합격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민증을 결혼한 사람으로 위조를 했어요. 애가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뇌물 주고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요, 그때 우리 가시 엄마가 좀 장모님가 그때 좀 권력이 있었어요. 우리 홍원에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공민증이 책장처럼 이렇게 번지는 거 됐는데 그거 맨 뒤에 결혼등록만 있어요. 그걸 찍고 다른 거 써서 애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시엄마라고 하셨잖아요, 장모님. 그럼 그때 결혼 안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결혼. 그러니까 사귀던 여자의 장모님이었어요? 여자친구 됐죠. 그렇죠. 여자친구 됐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장모님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위조를 해줬군요. 너 러시아 나가 돈 벌어오라. 그때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그러니까 수감생들도 러시아를 보냈네요. 80년도 이때는 러시아에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다 나니까 러시아에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좀 나가서 갠집이 털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너무 그렇게 소문나고 하니까 아마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뽑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네, 그 뒤로. 그렇구나. 출신 성분도 보고 많이 봤어요. 그때 애까지 다 있어야 간다. 그쵸. 애기랑 아내는 떨고 두고 혼자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그냥 인질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년 러시아에 있으신 거예요? 한 1년 반. 1년 반이요? 한 6개월은 정신없이 일했죠.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북한에서 1년 일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돈을 월급을 잘 안 주고 다 빼먹고 하고 한 반 정도가 내는데 잘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대장은 중대장대로 빼먹고 소대장대로 빼먹고 분대장은 또 분대장대로 빼먹고 이래가지고 부분 빼먹고 서대장은 소소하게 해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쳐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사가 했죠. 그 장사하게 해요? 네, 그 장사하게 하죠. 저기 벌목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러시아 말 배워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장사를 하면서 무슨 장사 하셨어요? 약 장사했어요. 약 무슨 약이요? 그때 러시아에는 그 야기가 유명했어요. 북한에서는 약이 없을 때니까 러시아에 그때
드로친, 졸론 뭐 이런 약들이 절론 들어본 거 같아요. 예,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 그 모스크바 향수, 예. 모스크바 두이도 예. 그때는 좋다고 거의 사양 들어간 거 돼가지고 그때 모스크바 두이를 많이 팔아 먹었어요. 근데 일단 약국에 가면 약을 네. 주던 그 약국을 다 빗자루를 쓸어 왔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걸 북한 가져간 거예요? 아니요, 북한 가져간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있는 그 간부들. 그러니까 러시아 상점에 가서 그 약국에 가 약을 사서 북한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팔았지. 얘기군요. 저는 어떻게 러시아에서 장사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러시아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못 사고 예. 저 간부들이 간부들은 잘 샀어요. 한 번에 한 100개, 200개, 네, 200통씩 이렇게 그래서 싹간 그거, 보내고 북한 보내면 북한에 예. 가서 또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러시아에서 장사를 했겠어요? 간부를 상대로.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하지 못해요. 그때 뭐 감시하고 막 이런 건 그때 당시 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없고 보이지도가 있는데 뇌물 주면 예. 그 사람이 눈 감아주고 갔다 오라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보이지도한테다가 이 담배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역시 내부는 다 통하네. 러시아 사람들이 얘는 그렇게 엄청 좋아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북한에 있는 장모님하고 예. 예비 장모님하고. 그래가지고 전화 없으니까 편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애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때 애를 가져오면 받아가지고 그 장사했죠. 그럼 거꾸로 북한에서 N을 받으셨네요. 애는 뭐 북한에서 굉장히 정말 힘 있는 예비 장모님을 그러니까 예, 두셨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만 보러 가면 돈 좀만 보내줘도 북한에 이 색대립이라는 거 그쵸. 나올 때인데 예. 이 뒤에 불룩한 색대립 예. 있죠. 그거 나올 때인데 그거는 그거 있으면 애는 한 장이면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애를 석장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런 거 한 10개 살 수 있는 거 보내줄게 예. 해가지고 그때 돈을 보냈죠. 그러니까 벌목고의 한 명이가 한 달에 500 번다 하면 네. 그 사람이 일한 건 내 이름하고 바꿔놔요. 바꿔놓으면 그 500은 우리 집에 날아가고 예.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500 더 줘야 돼요. 그거는 한 700, 800 이렇게 줘야 돼요. 그때는 이 송금이란 거 할 때 됐어요. 그 지금 제가 돈을 그냥 북한에다 송금하면 북한에서 중국 물자를 대대적으로 들여가지고 물건 팔 때, 예, 러시아 루블로 이렇게 팔 때 됐어요. 그 표 딱지만 있으면 그거 다 가능했어요. 10원이면 담배 한 막대기, 뭐 100원이면 뭐 이게 재봉기, 그다음 TV는 또 무슨 얼마 해가지고 500원만 보내면 하여튼 그 엔 한 장보다 더 큰 값이 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돈 벌어가지고 많이 보냈죠. 북한으로. 많이 보내면서 하여튼 장사도 하고 눈 떠가지고 저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엄청 났어요. 한글로 된 한국 신문을 봤어요. 그 고려일보라고 그때 신문이 처음 발행된데 고려일보? 한국에서 편집한 러시아에서 보는 신문이 됐어요. 한글로 된 신문. 그게 이제 좀 6.25 사변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쫙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여태껏 북한에 있을 때 속혀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25 사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그러니까 6.25 사변의 진상 이렇게 하고서리 우리는 한국이 먼저 침략한 걸로 알았는데 북한이 침략한 걸로 그렇게 쫙 하다 3일 만에 수도를 서울을 해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 쫙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김일성하고 스탈린이 일으킨 거다. 이렇게 한 걸로 다 스탈린 무기 대주고 중국에서는 사람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일으킨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도 알았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그게 그렇게 한 번에 믿어지던가요? 한 번에 믿어앉고 우리가 계속 봤어요. 신문은 매일 들어오니까 신문이가. 감시가 그땐 덜했다고 했으니까 볼 수 있나 보네요. 그때는 신문 가져다가 사업소에도 뿌려주고 어머나. 다 그랬어요. 러시아 놈들이 뭐 자기네가 돈 받고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놈 말고 사람이 있으세요? 방송이다 보니까. 놈 말고 사람. 북한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신문을 이렇게 몇 장씩 감춰가지고 와서는 네. 좀 매방에다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고서 가고는 했어요. 그럼 그래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신문을 본 북한 사람들은 그 진상을 많이 네, 공감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유, 그래도 당연히- 예, 조심하셨어야지. 아니 근데 그거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예. 그때는 그거 보는 건 크게 상관없고 그냥 예. 서로 본다고 보이지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못 보고 가만히 숨어서 봤죠. 한국에 가고 싶은 동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한국이 이게 잘 살고 예. 한국 가서 돈 벌면 엄청 벌 수 있다. 예. 이 생각,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아보자. 외국도 좀 다녀보고, 그쵸. 좀 내 마음대로 좀 예.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엄청, 그때는 20살 때니까 예. 금방 그저 머리가 픽픽 돌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금방금방 이렇게 하기 싶은 게 소이고 이렇게 피가 펄펄 끓을 때잖아요. 잘 살기 싶은 게 소이고 그쵸. 뭐 이래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딱 나와서 외국 사회를 보니까 한 것만큼 벌어가고 뭐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사는 거 보니까 그런 욕망이 당연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럼 맞아. 저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스크바에 한국 대사관 들어왔다는 소리를 딱 듣고 네. 그때는 한국 대사관이랑 전혀 없었어요. 네. 대한민국하고 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러시아에서 네. 없었는데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죠. 몇 명에서 한국 대사관 찾아간 거예요? 2명에서 찾아갔어요. 내가 아는 형이 평년도 증산 있는 형이 됐는데 네. 그 형이가 러시아 말을 그 전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한테서 배우면서 그 형하고 따라다니면 네. 같이 장사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 사람이 거기 러시아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막 솔직히 활개치고 다니신 거잖아요. 근데 갈 때 떨리지 않으셨어요? 누가 잡으러 오지 않는가? 아니 그때는 러시아에서 장사하면서 기차를 계속 우리가 전문 기차를 타고 다녔죠. 네. 늘 그저 하던 것처럼 그저 기차 타고 다녔죠. 기차 타고 일주일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거기를 들어갔죠. 한국 대사관? 네. 그래가지고 한국 93년도인데 그때는 한창 젊었을 때 됐죠. 네. 20대? 네. 그쵸? 20대 초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 왔으면 좀 멋있었겠는데 지금 지금도 멋있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울 가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대사관에서 그러면 좀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흑해 있는데 네. 고얀돈 그 강인데 그쪽으로 가서 농사 지으라 하더라고요. 그 한국 대사관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지를 마련해서 줬는데 거기가 교포들이 사는 데였어요? 우리 말도 다 하는 네, 우리 네. 민족이죠. 그쵸. 고려인 아니에요? 고려인 전 그런 인인데 한국말이라 잘 유창하게 잘해요. 네, 한국처럼.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집도 잡아주고 예. 그래 한국 대사관에서 돈도 보상해주고 다 그랬었어요? 전화하면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필요하면 네. 보태줬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으로 많이 거기서 살다가 한 4개월 됐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왜 그래가지고- 소식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시스템이 안 갖춰졌었나 보죠. 시스템도 잘 안 되고 예. 그때 당시 한국 대사관가 북한 대사관 눈치를 많이 봤어요. 모스크바에는 북한 대사관가 보면 제일 크고 제일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가 힘이 많을 때죠. 그다음에요.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힘이 많을 때요. 그래가지고 북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네가 힘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 좀 이스라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도 지어보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어가지고 네. 그때 거기서 로스토브에서 나가서 기차 타고 소리 이제 다시 가자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갔어요. 예. 그때 당시 한국 대사관가 북한 대사관 눈치를 많이 봤어요. 모스크바에는 북한 대사관가 보면 제일 크고
제일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이가 힘이 많을 때죠. 그러네요.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힘이 많을 때요. 그래가지고 북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네가 힘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 좀 이스라엘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 기다리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네. 그때 거기서 로스토브에서 나와서 기차 타고 소리 이제 다시 가자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갔어요. 예.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네. 그 찾아가서 우리 이래서 한국 대사관까지 갔다가 이렇게 몇 달 살다가 이렇게 왔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있다가 북송하더라고요. 평양으로. 한국 대사관에 소식이 없어서 가서 우리 한국 대사관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말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간대 정책이라는 게 있죠. 광폭 정치? 네. 그때요? 그 내 발로 자수하고 내 발로 네. 이렇게 걸어서 잘못해도 고향 그리 와서 이렇게 왔다. 네. 장군님이 그리 와서 왔다. 이렇게 그랬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네. 그럼 어떠했어? 그렇게 하고서리 북한 대사관에 갔는데 나 교활에도 한 1년 정도 보낼 줄 알았는데 네. 국가보부 독방에다 7개월 였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93년도에 갔는데 4년도에 나왔죠. 독방에. 네, 독방에 가서 독방에서 7달 살다가 그러다가 나왔는데 94년도 5월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살림스럽게 소장이가 와가지고 윤일이 너 평양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 하더라고. 너 왜 평양 올라가는가 하고 나 싫다거나 왜 올라가는가 할까? 아이 군당에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당에 갔는데 군당에서 야 증명서를 해주겠는데 평양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누가 만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무슨 그냥 올라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며칠 날 어느 리를 차 타고 올라가라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명서를 해주는데 당중앙인이 부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때 부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 뭐시기야 주민등록증도 없고 여기는 말하면 공민증도 없고 여권을 그때 가지고 그때 평양 올라갔는데 여권에 사진 달랑이면 기차 칸에서 경찰들이 자세히 보더라고요. 자꾸 떨리고 왜 자꾸 어쨌든 증명서는 당장에 부름을 해놓고 이 여권이란 게 이렇게 길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역전에서 내 이름 나오니까 그 덕분에 바로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7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7부 한응이를 만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기국 7부란 게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 요즘 기자회견하는 부서더라고요. 전문 기자회견만 이렇게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그 형하고 같이 도망쳤다가 같이 왔어요. 그 형도 이제 저는 그때 거기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똑같이 만났어요. 둘 다 불렀군요. 똑같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 대관에서 이게 독방에서 이제 전 서기국 7부 사람 2명다가 우리 둘이 해가지고 한 사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매일 와서 이 책을 줘가지고 기자회견하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일을 조직하더라고요. 이야, 써먹으려고. 기자회견. 장군님이 그리워왔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도망쳐서 그 고난행군 때 우리가 할 때는 94년도에 5월이 됐는데 그때 7월달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맞아, 7월 8일. 그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도망쳤어요. 한국으로. 다 거의 러시아에 도망치고 뭐 이래 가지고 다 많이 도망치니까 거기서 일더라고요. 2만 명 군중이 있는데 러시아에 가 있는데 2만 명 군중 내 발로 돌아온 거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자회견 조직해서 하라 했다고. 근데 그것도 국내 기자회견. 국내외가 아니고 국내 북한만 북한만 이렇게 하는 기자회견.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녹화해서 편집해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선전하면 도망 안 친다고. 그래서 같은 사람들도 온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 뭐, 장군님 그리 와서 뭐 울고 울었습니다. 뭐 또 이랬죠. 뭐, 장군님 뭐 그리 울 게 있어요. 잘 자니까. 살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쵸. 안 되죠. 그래, 시키는 대로 했죠. 참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참. 시킨 대로 해야지. 여기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저기는 시킨 대로 무조건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기자회견 하고서리 그러고서리 그것까 내보고 속은 요구하는 게 뭐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구 조건은 다 풀어주겠다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도망쳤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회사에서 받지 않더라. 그래서 나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다고. 일자리 없으니까 그 경찰이 자꾸 와서 쪼기고 안전운전 그 뭐 뇌물 받아먹으려고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니던 저 홍원 수산사업소가 있어요. 수산사업소가 겉에 있는 그 수산사업소에 다니기 쉽다. 이래가지고 바로 내려와서 집으로 와가지고 며칠 만에 바로 수산사업소 노동부에서 찾아가서 가니까 어디서 일하겠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기 싶은 데서 집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서 하기 싶은 데서 일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놀았죠. 수산사업소. 네, 수산사업소 고기도 못 잡을 때니까 그때는 고난행군 지나가서 배를 다 뜯어가지고 팔고 파고철 팔고 뭐 이래 할 때니까. 그쵸. 그 파고철들 다 중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쌀 맞아요. 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그 회사에 여기 등록하고. 직원입니다. 등록해서 안전원들로부터 어떤 그 꾸지람 이런 그 감시 이런 거 받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놓고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걔네들이 우리 남수성 갔다 왔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조이고 막 이래 해요. 보이부서도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근데 회사 들어가지 못해서 못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눈을 피하길래 해서 그냥 회사 들어가기 쉽다고 이래 했대. 선생님 그렇게 계속 모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놀지 않고 그 고난행군 때니까 서로 장사도 좀 하고 해산 장사도 많이 했어요. 왜? 해산 양강도가 국경적으로 들어오셨군요.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장사. 거기를 장사하면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때 사기도 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솔직히 사기 치지 않고 도둑질 안 하면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살다가 해산을 압록강물에 발 저기 담가놓고 건너보면 저기 넘어가면 한국 갈 길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기 나가도 또 잡혀서 여기를 또 끌려 들어오면 뻔안기고. 그러면 그때 북한에 가서도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은 포기를 안 한 상태예요? 포기 안 했죠. 내 그거 왜 포기 안 했는가? 우리 고난행군 때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내 동생까지 내 착 아래 동생까지 죽었어요. 그래 맞다. 부모님이 아파서 사양을 구하려고 러시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 구해서 못 구했어요. 못 구해서 사양이 없던가요? 있었는데 그 나올 때 가지고 나오기를 생각했는데 한국 대사관으로 한국 가자 했으니까 사양 안 구했죠. 사양 안 구하고 돈만 보내고 그랬는데 이해돼요. 그러다 나니까 사양 못 가져갔죠. 그러다 나니까 동생까지 죽고 나니까 네 여기는 진짜 못 살겠구나 이러다가 가족까지 다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바다를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96년도 이때부터 바다를 배웠어요. 바다 일을 배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를 해가지고 한국 가자. 이래가지고. 그니까 압록강에 발 담그고 중국을 봐도 저기가 다 잡혀 나오면 땡이고 한국 대사관도 이미 러시아에서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바다로 가면 되겠다 이걸 택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야 10년 넘게 걸려서 한국에 왔어요. 그거를 그렇게 단번에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배를 거기 타면서 이 원산 앞에서 원산 앞이라는 게 백사장에가
무연해요. 이 예. 지도가 탁 이렇게 까부러들었잖아요. 그 백사장이 무연한데 그 앞에서만 고기를 좀 잡았죠. 예. 사철 거기서 고기 잡았어요. 예. 바다 밑에 깔려 있는 고기는 가자미, 예. 명태 이런 고기들은 이 안에 많이 들어와요. 사철 계절마다 따라서는데 봄 가을에는 가자미 잡고 네. 배가 그 강원도에 가면 이전에 그런 가자미들이 있더라고. 네. 배가 노란 가자미, 노란 참가자미라고 있더라고. 요 가자미 배가 노랗잖아요. 그런 가자미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꽁치, 고등어도 잡고 고등어, 꽁치는 떠다니는 거니까 앵미리 이런 거는 떠다니는 고기니까 북한에서 고기 잡는 게 이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실로 고기 구물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 잡아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고기 구물을 한 번만 놓으면 다 들어와요. 큰 기고 작은 기고 엄마 따라다니던 것도 다 잡혀서 들어와요. 엄마 따라다니던 고기들도. 다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 해버려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고기는 많이 잡았죠. 근데 여름이니까 여름에 고기 잡은 고기, 올해 오징어 많이 잡았지. 오징어도 잡으면 그 들어오는 시간이 배라는 게 오노트, 3.5노트 이래 나가요. 그러니까 원산에서부터 고기 잡아가지고 가느라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 바다에서 다 고기가 썩어버리죠. 그치. 거긴 이거 냉동 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전혀 목선이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계속 하셨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고무를 투망 잘못해가지고 100m에 투망했는데 고무를 와, 이 털개가 이 조상 털개가 올라오더라고. 왕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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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가리비도. 가리비도 옛날 우리 북한에서 말하는 밥조개라 하지, 밥조개. 그 가리비 뚜껑으로 밥 푼다 그래서 밥조개라 했어요, 우리. 근데 저는 살면서 가리비는커녕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먹어본 수산물이 정어리하고 성어하고 청어 1년에 한두 번? 그게 다거든요. 그때 그 털개도 와, 자연상 엄청 많더라고. 고기가 올라오는데 막 정신없이 올라오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저 완전 생태계죠, 바다. 완전 고기는 잡지도 못해. 왜? 설비가 있어 잡죠. 어머나, 고기는 많은데 설비가 없어서 못 잡는다고요? 못 잡지. 설비가 없어서 못 잡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떠다니는 고기랑 오징어, 앵미리, 청어, 정어리 이런 거는 떠다니는 고기니까 꽁치랑. 야, 장비가 안 좋다는 얘기구나. 장비 안 좋아요. 그래 우리 바다에서 이제처럼 한국 구물이나 자재들이 떠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죽기도 하면 완전 행제하죠. 한국에서 잘 와요. 잘 떠와요, 바다에 나가면. 이게 꽁치 구물도 이렇게 떠오는데 꽁치가 엄청 많이 달려서 온다 이가. 그때는 좋아서 뭐도 이제. 이건 정말 진짜 뭐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자재가 없어서 우리가 자재가 기본 비싸요. 구물 하나에 하는 게 고기 몇십 킬로를 주고 바꿔야 되는 그 구물이라면 구물 하나. 그럴 때 모두 그 구물이 다 목숨 걸어요. 다. 근데 한국 쪽에서 넘어온 그물이랑 이런 것들은 재질도 엄청 잘 났어요. 그렇지. 중국산 쓰셨죠? 우리는 다 이게 중국산인데 북한에서는 홍원에서는 거의 다가 사람들이 앉아서 떠가지고. 수공업으로 떠가지고 그러니까 꽁치 도루묵이면 도루묵이 2.5 이렇게 맞춰서 가자미는 가자미 5cm 이렇게 맞춰가지고 구물 떴어요. 그래가지고 팔고 싸고 시장에서 팔고 싸고 이렇게 해야지. 야, 그 한국에서 넘어오는 것부터 뭘 주우셨어요? 티베이랑 이 음료수병이랑 한 번씩 주면 가져와가지고 보이면 다 주세요. 그 가져와서 들어오면 술 한 병 줘요. 페트병 하나에? 장사꾼들이 태풍이 일어난 뒤나 이럴 때 보면 저 음식이야 이게 오물들이 한 곳에 쫙 이렇게 떠다녀요. 바다에. 태풍이 일어난 뒤면 그 먼 데서도 다 보여요. 고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오물 주는 병 하나에 기름 장사꾼들인데 가게 되면 술 한 병 바꿀 돈을 줘요. 세상에. 먹고 알먹구네요. 한국 거는 중국 거하고 덜려서 질이 좋아가지고. 그쵸. 그 한국 거 모두 사고 싶어요. 병사리까지 그 쓰레기를 싸. 여기서 쓰레기 돼서 처리 못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 거기
털개랑 잡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요. 그런 것들 근데 그 잡아가지고 들어가기까지 가다 죽으면 어떡해요? 겨울에는 네. 겨울이니까 사는데 네. 여름에는 100% 죽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특이한 크고 이런 거는 좀 시기야 바다에서 그냥 살아 올라오면 그 가마에다 그냥 삶아가지고 네. 삶은 거 가지고 가죠. 그러면 안 괜찮아요. 상하지 않죠. 아. 상하지 않는데 예. 이 털개도 삶은 거 그때 잡아가지고 왔는데 서에서 그 배불리 먹다가 다 못 먹었어요. 그렇게 컸어요. 너무 컸어요. 야. 야, 그게 아직 인상,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겨울에 우리 털개 잡으러 나가면 바다에 한 보름이나 한 주일 떠 있어요. 바다에 구물 지키려고. 네. 구물 놓고 들어와서 배나에 있다가 또 나와서 구물 잡으면 되는데 네. 구물을 잊어먹으니까 그 네. 구물이 다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태풍 불어도 그냥 바다에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스럽게 잡아가지고 세수도 못하죠. 배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탁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그 털기가 겨울에는 들어올 때까지 다 살아요. 네. 그러다 그 일본 배에다 상선하지 않으면 상선하는 사람들이 싸간다. 아주 비싸게 싸가요. 그러니까 털개가 예, 죽자 하면 그 칸파 있죠. 북한의 칸파. 예, 예. 칸파 주사를 그거 딱 까가지고 대가리 딱 까가지고 예. 이 요지다 요런 조그만 찍어서 이렇게 하더래. 찍어서 그 먹여요? 입이 거품이 나오는 데가 예. 먹여요. 예. 그게 이다 죽어서 이렇게 힘이 없던 털개도 살아나요. 그 엄청 우리가 그거 하나 살리는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요. 이거 조상처럼 그치. 모시고 들어가요. 그래, 죽으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양적으로 많이 못 잡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더 살려야지. 최근에 내가 오기 전에 네. 털개도 잡아봤는데 네. 그때는 일본에서 싸가지 않고 중국에서 많이 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사꾼들이 그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털개가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털개 근데 네. 한국에서 내 털개 살라 많이 다녔는데 노량진 수산가 네. 있고 그다음에 강동 수산에 가니까 털개들이 있더라. 그러네요. 근데 털개가 크지 않고 요만한 작은 예, 예. 사이즈가 작은 것들. 예, 손주가 있어요. 네. 우리 데는 그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네, 네. 우리 홍원에는 손주가 있는데 사회기업소에 이렇게 소속되면 좀 예, 힘이 없으니까 안 되고 네. 이 군부대 계통에 이렇게 힘 있는 단에 거기 소속돼 있어요. 소속돼서 명치만 거기다 걸어놓고 예. 배를 그 군부대 거기서 람바로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배에다 권한을 꽂혀요. 부여받는 네, 그래도 내가 좀 힘 있는 군부대면 출항하기도 좋고 예. 대신 배랑 이런 건 자기가 다 자기가 자제하는 거죠. 다 만들고 자기가 다 하죠. 그러니까 배 사람들은 예. 예, 무소속이에요. 아무것도 예.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건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7개는 선주에다 바치고 3개 내 가지고. 예. 근데 선장 기관장 같은 경우는 좀 특기라 해서 50%는 내 가지고 어떤 많이 잡으면 한 톤 이상 잡는다 하면 내 잡은 건 내 건물에서 내 잡은 건 내가 다 전량 다 줘요. 마음이 좀 그런 선장들은 네, 네. 선주들은 그렇게 하고 수하게 그냥 너무 야박하게 안 하고. 선장한테도 좀 잘해줘요. 예, 예. 고기를 좀 많이 잡아오면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댓글을 보면은 북한은 개인의 사적 이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외쳤던 북한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 권한의 행군이라는 미건급이 시작되면서 그냥 명칭만 공산주의고 밑에는 그냥 다 자본주의화가 돼간다. 그렇죠. 그쵸. 국가에서 예. 배를 운영할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도 개인들이 소유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명의만 그냥 그 명예만 국가 회사 걸로 해놓고. 해놓고. 야. 그러니까 배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소속된 군부대 얼마 바칠게 돈을 주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거기를 지금 많이 잡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거기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내가 마지막 오기 전에는 이 크게 하는 장사꾼들 냉동 창고에다가 해서 한 5톤 평양에 올라가고 해상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중국에 가져가더라고요. 중국에도. 아니 전국으로? 전국으로. 북한 전국으로요. 그래도 냉동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통 크게 하는 장사꾼들이 있군요. 네, 있어요. 그런 장사꾼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조금만 살게 풀어놓으면은 그래. 진짜 장사해가지고 북한도 엄청 주민들이 일도서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북한의 배 시스템에 대한 거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가 좀 잘 되게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배를 타면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삐라를 이렇게 그 바닷물에 떠다니는 거 좋았어요. 예, 삐라를 주다 보니까 삐라가 한국에 오면 뭐 집도 주고 뭐 한 달에 일하면 쌀도 한 톤 쌀 수 있고 뭐 이래 하더라고. 쭉 그 소리 하다 보니 그건 아는데 가야 되겠는데 배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 바다를 해서 오죠.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 바다를 알자고 많이 했었죠. 10년 동안 배를 타면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삐라를 이렇게 그 바닷물에 떠다니는 거 좋았어요. 예, 삐라를 주다 보니까 삐라가 한국에 오면 뭐 집도 주고 뭐 한 달에 일하면 쌀도 한 톤 쌀 수 있고 뭐 이래 하더라고. 쭉 그 소리 하다 보니 그건 아는데 가야 되겠는데 배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 바다를 해서 오죠.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 바다를 알자고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그냥 배 따라다니면 배우다가 그러다가 그 후에부터 선장하면서 이 바다에 대한 이 지리를 잘 익혔죠. 그래가지고 이 파도 치면 파도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빌려가지고 이번 추석에 나가서 고기 잡아오면 다 줄게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기관장은 알지도 못하고 한국에 왔어요. 뭐예요? 그러면 기관장 아들 선생님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딱 한 사람 더 있었어. 4명이서 출발했죠. 근데 우리 아들하고 그 2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로 오는 길이니까 그냥 잡혀도 내만 죽으면 끝나죠. 그럼 소에서 배 탄 경험도 없고 모른다. 소에서 둘은 오징어 잡으려 라진에 가는 줄 알고 모르고 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레 안 줬지. 만약에 잡혀도 선생님이 다 책임지려고. 내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잡힌다고는 생각 안 했어. 바다에 일단 뜨면 그저 나는 무조건 간다. 나는 길도 잘 알겠다. 단속조에 어디서 있는 것도 잘 알겠다. 그거 다 연구하신 거예요? 그거 다 해봤죠. 선생님은 그러면 아드님은 뭐 자기 자식이니까 내 아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로 갈 거야. 그거는 이해가 돼요. 기관장하고 그 두 사람은 왜 몰래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 이쪽 사람은 알고 왔지. 한국에 간다는 거 알고 왔지. 기관장은요? 기관장제가 이해할 필요 없죠. 뭐 기관장이가 또 신고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때 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혼자 오시면 되는데 왜 데리고 몰래 나오셨냐고요? 무조건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아니요, 기관장이 있어야지. 배가 고장 나면 기관을 수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배가 자주 고장 나는데 배가 오다가도 몇 번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래 태웠군요. 9월 2010년도 9월 17일 밤 12시에 그때 출발해가지고 20일 날 아침에 울릉도 왔어요. 울릉도 요만한데 옛날에 이게 울릉도 섬이가 저렇게 생겼는데 불도 좀 환하고 이럴 줄 아는데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울릉도 거의 들어오는데 오징어 어서이가
울릉도 그때 울릉도 북송원지 그 예. 선장 그 배가 지나가다가 우리 좀 살려달라 하니까 예. 그 배가 와서 우리를 그 지금 요매만 가면 지금 울릉도인데 울릉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끌고 자기 배 뒤에다 묶어놓으라 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다 묶어놓더만. 한국 배였군요. 그 사람들 우리를 보는 순간에 예. 그 배 묶어놓으라 하고 예. 밥도 먹이고 거기서 시간 끌더라고요. 아. 울릉도를 안 들여놓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밥도 먹고 세수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경이 째째매는 보트 타고 오더라고. 어머나. 와가지고 예. 어떻게 왔는가 물어보더라고. 우리 북한에서 기순했다 그래. 그래서 다 기순한 걸로 해가지고 거기를 그 5,000톤짜리 해군 함정들 가지고 왔더라고요. 큰 거요. 큰 거. 예. 그 동해시에서 거기로 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함정에다가 우리 배를 떠서 싣고 예. 그로 사람들 다 거기다 옮겨 싣고서리 예. 동해시로 들어왔죠. 선생님도 지금 살기 위해서 그 그런데- 배가 고장나면 안 되니까 무작정 몰래 속여서 출발. 근데 어머나. 그 사람 보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살아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면 된다 했는데 나 그렇게 그냥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그 판문점에서 갔어요. 가겠다니까 보내줬어요? 가겠다니까 보내주네 한국에서. 응? 어머나. 보내주지 말았어야지. 우리 그래 저 사람 보내주지 말라고 했지. 왜? 아, 그 사람들 여기가 이제 뭐 모르고 왔으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르고 왔으니까 살다 보면 참 좋다는 걸 느꼈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런데 뭐인가 예. 우리 홍원이라는 데서는 배 한 2,300척이 있어요. 예. 그 2,300척이 한국으로 온 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 사람들은 그냥 장군님을 해서 그래 살지. 예. 장군님 그저 최고인 걸 알고 살지. 아이고. 잘 몰라요. 이 해산이나 해령이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국경지역으로. 국경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드라마라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맞아요. 깨어 있죠. 깨어 있고 많이 그런 거 체험하니까 물건도 많이 쓰고 하니까 네. 그런데 우리 데서는 그런 거 없고 맨 그 사람들 그저 그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평안남도에 계속 맹산에 살았으면 한국 못 왔을 것 같아요. 못하죠. 국경으로 오다 보니까 그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그 기관장분은 참 너무 안 됐고요. 그 모르고 온 또 한 분은 그래도 잘 적응해서 남았나 봐요. 네.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잘 살고 후회 있어요. 안 하신대요. 후회 안 해요. 잘 됐어요. 그러면은 울릉도에 쫙 왔을 때 섬마을 풍경이잖아. 북한 바닷가랑 좀 비교했을 때 놀라운 점 없었어요? 아니 근데 놀라운 점이라긴 난 집도 있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울릉도는 너무 조용했구나. 네. 이 섬이라면 항 뒤로 왔으니까 그 있잖아 항 쪽으로 왔으면 집도 보이고 이랬는데 집도 아무것도 없고 이래 하더라고요. 울릉도 맞나 어쩌나 하고서 계속 자꾸 오는데 배가 하나 와서 우리를 좀 데리게 달라고 울릉도로 데리고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딱 세워놓고 신고를 한 거죠. 신고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고 경찰에다 신고하고 우리를 거기다가 그냥 그저 그러면 선생님 동해시로 가신 거잖아요. 그때 동해신지 어딘지 몰랐죠. 어떻든가요? 처음 보는 이 대한민국의 풍경이었잖아요. 그때 해군 함대를 탔는데 우와 날아나가더라. 와 그래가지고 이마에 빠르나 이렇게 야 엄청 놀랐어. 우리 배를 갑자기 들어서 그 가판에다 올려놨더라고. 저거 어떻게 올려놨나 이래가지고. 그 배가 어디 갔어요 지금? 모르겠어. 그 배를 어떻게 그때 배를 그 폐기한다는 폐기 그런 걸 먼저 사인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폐기하는가 하고 이 사적 건물도 쓸 수 있는데 할까. 그러죠.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안 쓴대. 와, 그걸 폐기한대. 그래서 사인했어요. 그 사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사인 안 했으면 돈 받았을 거. 그치, 그 본인 소유니까. 아쉽네요. 그래서 선생님 동해시로 이제 쭉 들어오시면서 거기 동해에서 어떤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아니 절차가 없고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이틀 거기서 조사받고 국정원을 바로 갔어요. 동해에서 동해시에서 그 국정원
스타렉스를 타고서리 예. 오는데, 예. 예, 저 국정원으로 오는데, 도로들에 보면 불 쫙 켜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세상에 이런 광경을 처음 봤으니까, 와, 야, 자꾸 와 하더라. 근데 우리 뒤에 세 명이서 맨 뒤에 앉았는데, 국정원 사람들 앞에 있는데 자꾸 야 하더라고. 그래서 야, 하지 마. 그래서 자꾸 꼬집어놓고 소리치지 마라 속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왔는데 휴게소에 들리는데 음료수를 사주더라고. 네, 국정원 선생님. 그때 휴게소인 줄 몰랐는데 네. 사람이 엄청 복잡 많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휴게소 들려서 음료수 먹는데, 야,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불이 엄청 밝고, 야,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러시아에 가서 그래도 모스크바에서 살아보고 그쵸, 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 아들은 처음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고. 놀랬지. 우리 아들은 처음 봤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 멋있더라고. 아주 발전하고. 정원에 그쵸. 바로 가자마자 독방에다 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이렇게 일하고 내다보면 사람들이 이 줄 서 다니고 네. 애기들도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줄 서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옷도 똑같은 거 있고 여기는 어디 단체인가 여기는 어디 학교인가 뭐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쵸. 저럴까 이랬죠. 근데 내 148기인데 그때 국정원에서 한 줄이 있다가 저 나오니까 아이다. 고향 사람들이더라. 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 한 300명 이렇게 맞아요. 정도 왔어요. 그때 진짜 많을 때예요. 2008년도 그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후에 러시아에서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너는 어떻게 왔냐? 아까 자기는 6개월을 어디 있다가 독일로 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러시아에서 바로 못 보내고. 맞아요. 그때 그 제 채널에 출연했던 리밀 작가님도 그렇게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러시아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구나.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있어요? 국정원에서 들어오자마자 독방에 있었는데 밥을 이 쟁반에다 이렇게 주는데 몇씩 주더라고요 반찬. 와 엄청 배고프더래. 그래서 전화했지. 이 배고파서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좀 밥 좀 더 달라고 우리 집 금방 와가지고 너무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쟁반 이게 2개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치. 입에 맞았어요? 음식이? 맞았어요. 맞고 안 맞고 뭐 그쵸. 맛있는데 뭐 언덕이 아니고 그 고급 음식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국정밥은 그래도 여기 뭐 뷔페밥보다 그래도 더 맛있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끼마다 다른 거. 간식도 주고. 조사 봤을 때 무서운 거 없었어요? 무슨 거 그냥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 우리 아들 보고도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국정원에서 아들이랑 헤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독방에서 헤어져 있었죠. 아들 울지 않았어요? 몇 살이었어요? 아니, 17살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뭐 다 커서 왔네요. 다 커서. 하나원에는 괜찮았어요 선생님? 그 하나원에서는 저 미성년자니까 여자는 있고 난 남자 하나를 갈라져 있었죠. 미성년자니까 또 남자지만 여자 하나원으로 보냈어요. 여자 하나는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 또래 애들이 매치 거기 같이 놀면서. 하나원에서 선생님 교육도 받잖아요. 그 교육 받죠. 어땠어요? 근데 그 교육에 뭐 신경 안 가죠. 빨리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대부분 다 그래. 날짜만 세고 그래요. 괜한 곳에 나가기 쉽지. 밖에 보면 야 불이 번쩍번쩍한 그 아파트 불들이 쫙 보이는데 이 진짜 멋있다. 저기 한번 나가서 살아봤으면 얼마나 나오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밖에 가정 체험 있잖아요. 못 나가 보셨어요? 나갔어요. 어땠어요? 나갔는데 제일 첫 번이 뭐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을 데리고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손 잡고서 줄 쭉 서서 버스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얼굴이 하얗고 애들이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 야
그럴 때 내 그거 아이들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세상에 한쪽에서는 저런 애들은 굶어 죽어서 다 죽는데 여기는 야, 우리 저런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누구 하나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고난행군 때 저런 애들이 죽는 거 허무하게 많이 봤어요. 진짜 이상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쵸. 얼마나 이뻐요. 애들은 천사인데 그 이쁜 아이를 이쁘게 볼 수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이 그쵸. 왜? 뭐 차라리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세상 구경도 하고 그래, 돈 맞아요. 일하면 돈도 벌어가지고 그쵸, 얼마나 그쵸. 좋아요. 근데 이상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다 죽어야 되는지. 그게 제일 놀랍고 빨리 나가서 나도 고기를 잡아야 되겠구나. 바다 나가서 이 생각밖에 안 했죠. 그냥 고기만 잡다가 왔으니까. 그렇죠. 할 줄 아는 게 또 그때 네,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열심히 뭐 꿈도 꾸셨네요. 어디로 집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한원에서 해가지고 저 울산으로 집 받았어요. 배 타려고요? 네, 아이고. 배 타고. 난 네. 동해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해바다가 날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그 동해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동해바다 저기 저 울산 내려가서 따뜻한 데 내려가서 네. 고기도 좀 잡아보고 그 북한에서 너무 추운 데서 살다 나니까 네. 따뜻한 데 좀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 아래 따뜻하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우산에 대기업도 많고 예. 괜찮게 산다,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산에 갔는데 한 3년 된 새 아파트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받았는데 처음엔 딱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한원에서 준 가방을 베고서 짰죠. 네. 그러다가 두루두루 하나 센트 다니기 시작해서 네. 뭐 막 맞아요. 도화도 주고 막 야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길한 거 좀 갖다 줘.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국가랍시고 쌀을 안 줘서 굶어 죽는데 여기는 나라에서 쌀을 꼬박꼬박 갖다 줘요. 먹고 살라고. 마트에 가니까 야 물건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 싸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남이 싸면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싸면 나도 또 이런 거 필요하겠구나 네. 또 싸고 네. 따랐었죠. 어머나. 우린 직행이니까 잘 모르고. 그래요.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뻔하죠?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나 빨리 나가서 나도 네. 고기를 잡아야 되겠구나 바다 나가서 이 생각밖에 안 했죠. 근데 대한민국 이 오선 장비 보셨어요? 왔어요. 어때요? 와, 우린 저 100m에 뜰어라기 힘든데, 네. 근데 여기는 2000m에 뜰어라더라고요. 네. 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2000m. 그 2000m에다가 통발 놓고 네. 고기를 잡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100m도 고기를 투망시키면 사람 손으로 들지 못해요. 물압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지 못해요. 들지 못하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100m에도 그렇게 고기가 엄청 많은데 그 1000m 쪽에서는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북한 바다라는 게 원산 앞에 그 백사장에는 그 모래벽이 모연해요. 그 50m 이상 70m까지 모연해요. 근데 그리고 굴곡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고기가 엄청 많은데 그 바깥에는 완전 지금 한 김일성이 죽어서부터 고난행군 때부터 잡지 못했으니까 거의 다 생태계로 됐어요. 바다 밑에가. 엄청 고기들이 털개, 가리비 이런 것들이 좀 양식이 아니고 진짜 자연산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완전 보물들이 엄청 많아요. 보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통일되면 거기 가서 고기 잡을 이게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비가 없어 못 잡는다는 장비 거잖아요. 없죠. 그게 다 자연 생태계로 돼가지고 이제 누구도 하나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거 잡을 수가 없고 그냥 그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치. 대한민국 쪽에서 이제 해야지. 대한민국 쪽에서 해가지고 배를 해가지고 자연산이니까 또 맛이 얼마나 있겠어요. 야, 털개 자연산 가리비 자연사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야, 생각도 못하죠. 아이고
아유, 갑자기 또 털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한국은 어땠어요? 그 울산은 어땠어요? 울산에? 예. 울산에서는 고기잡이 못했어요. 아, 고기 잡으러 가셨다면서요? 아, 울산에 고기 잡으려고 거기 갔죠. 근데 울산에서는 가재미잡이를 하는데 엄청 힘들다. 우리는 북한에서 군부리 사람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요. 예, 예. 고기 잡는 그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군부리 이렇게 놓고서리 들어오더라고요. 응? 들어왔다 또 다음날 잡으러 나가. 오후 한또 3시 때 들어왔다 출하 팔고 또 그때 또 조금 자다가 또 나가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됐을 때는 좀 쉬고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그래 이 사람 그때 혼자도 살지 그쵸. 뭐 아들도 챙겨야지.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 직업 잡을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점에 와서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게요. 또 어떤 일 해보셨어요? 저 화물차를 끌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건 좀 몸에 맞던가요? 캐피탈에서 네.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화물차를 끌었는데 이런 작은 승용차도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네. 그 큰 자기 아파트 같은 차를 운전하자니까 아파트 같은. 완전 처음에는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승용차 이제 겨우 배워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자격증을 땄지만은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쳤다는. 그때는 부산에서 서울 경기도로 짐 날랐죠. 장거리 짐. 아이고. 그러다가 그러셨구나. 한 1년 반 그렇게 하다가 예. 그러다가 차가 정보가 되고 이 한 그거 놓고서리 네. 그때 많이 고생했어요. 세상에. 아유. 먹지도 못하고 네. 계속 이렇게 다녔어요. 아유, 그래도 대한민국은 또 도로가 좋으니까 네. 한쪽으로 낭만적인 건 있지 않으셨어요? 도로가 좋으니까 길 잘못 가도 또 다시 바로 알려주고 알려주고. 바로 알려주고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아, 도로는 진짜 다니면서 보면 도로는 야 깜짝 놀랐죠. 저 일본도 가봤어요. 네. 일본도 가봤는데 일본보다도 도로가 더잘 돼 근데 일본 여기는 농촌에도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요. 난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농촌에 논밭에 가운데도 그 경운기가 다니는 거 거기도 도로 포장 일찍 포장이잖아요. 예. 야 이거 뭐 화장실에 도로 포장한다. 여기는 논밭에도 도로 포장 해가지고 그쵸. 북한 사람은 진짜 처음에 왔을 때 직행인 사람들은 화장실은 진짜 더러운 곳이라는 그 편견이 딱 그렇죠. 우리는 이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화장실이 이렇게 다 대리석이 붙여져 있고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죠. 잘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자동차를 그만두고서리 네. 여기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공장 예. 건설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에서 일하니까 일해보니까 돈 좀 되더라고요. 아, 일단. 그래서 일당으로 일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일 시작했는데 이제 한 8년 일했어요 여기서. 세상에. 그래가지고 울산에 집 받은 거 다 빼고 예. 그 여기 와서 예. 집 사가지고 이제 그만 오래 일해가지고 이제 솔직히 말해 저 일당이 높아요. 얼마나 받는지 말해주면 안 돼요? 얼마 받아요? 하루에 42만 벌 때도 있고 31만 벌 때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평균 거서 기본 보여가 21만이에요. 많아. 그것도 우리 아들도 거기서 일하는데 내보다 엄청 많이 벌죠. 어머나. 더 벌죠. 세상에. 팀장 하니까. 아드님은 팀장이에요? 거기서? 팀장, 세상에. 많이 벌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8년이란 세월을 그것도 이 노동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데서 네. 꾸준히 이어온 거는 이거 막 박수 받을 일이에요, 정말. 일하니까 그 돈도 주고 네. 밥도 먹여주고 네. 옷도 주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솔직히 북한 사람 지금 8년 오랫동안 일했으면 그거는 진짜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는 걸 딱 찾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일당이 또 그렇게 높을 정도면은 또 기술도 웬만한 거 갖추셨나 봐요. 그래. 그 갖췄죠. 그 안 갖추면 네. 기공들은 그렇게 주지 조공들은 안 주죠. 어때요? 기술 어렵지 않아요, 거기? 자기가 해야지. 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네. 자기가 네. 이걸 하겠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 그거 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북한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도 진짜 잘 대접해주죠? 네. 그 회사마다 틀리니까 네, 네. 새끼 안 주면 단가를 높여서 밥 단가까지 다 이어서 주고. 이런. 세상에 선생님 러시아에서 그 돈 못 받아가지고 한이 맺혔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주면 노동부에다 신고해버리면 또 야 우리 선생님 진짜 고급 인력이시네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닙니다. 야 아드님은 그러면 팀장까지 하시는데 장가 가셨어요? 네, 장가하고 애들 그 아이고. 손자라 다 봤는데요. 야 성공하셨네요 이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다 신경도 안 쓰고 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노예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네. 노예 살 돈 좀 번다고. 이제 몇 년만 더 일하면 60인데 60까지는 여기서 일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 45살에 왔을 때는 야 너무 고생해서 이 얼굴이 주름이가 쪼글쪼글해서 이 할아버지들보다 더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이거 오래 사니까 싹 폐지돼요. 주름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예. 아무것도 내가 뭘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양도 좀 채워지고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생하셨네요. 실제 북한에서는 뭐 60 이상 되면 다 죽지 않아요. 그래요. 한갑 세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60 한갑 안 세잖아요. 예. 나도 아는 형이 예, 이제 75살인데 그 형도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북한에서 왔는데. 정말요. 그러시구나. 아,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탈북민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못 그래, 살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야, 이제 좀 어떻게 60대 지나가지고 좀 어떻게 편하게 좀 살아볼까 이런 연구도 그래. 지금 이 북한 사람들 모임이라 있는데 자주 참가해요. 그때 참가할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찰떡도 쳐먹고 그 농마국수도 눌러 먹고. 네. 아이고 참. 60 이제 지나서는 어떤 노후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 그래. 뭐 미래 계획한 거 있으세요? 네, 그냥 그래서 아파트 경비나 좀 서면서 그냥 우리 손자랑 좀 봐주기도 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고. 그래도 놀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놀면 안 돼요. 진짜 부지런하시. 와 진짜 지금 놀면 뭐해요. 놀면 얼마나 답답해. 스트레스만 받고. 일을 해야 돼요. 예. 한국에 살아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또 부모, 형제 다 잃고 그때 그 아픔을 겪었던 거를 여기서 좀 보상받는 느낌은 들어요. 어때요? 아, 보상 많이 받죠. 그저 나를 위해서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이 길을 택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드님은 여기서 좀 이렇게 뭐 아버지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요? 이렇게 원망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요. 안 오고 그렇게 안 하고 오니까 그냥 좋아서. 제가 생각도 못했던 나라에 왔으니까 또 3일 동안 멀미만 하다가 왔잖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태국을 통해서 뭐 힘들게 오고 다 이래 오는데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식이 생기니까 열심히 일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대요. 그치 청각 때야 뭐. 청각 때야 뭐 일도 안 하고 내보다 키도 더 큰데 왜 근데 나한테 돈 달라나 이래했어요. 근데 나가서 돈 벌라고 일하면 돈 주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난 니보다 힘이 없고 니보다 키도 작고 니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근데 그런가 하고 이랬더만 일 안 하던 게 가정이 딱 생기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말을 정확하게 잘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20살 넘은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나는 모른다. 네가 여자라서 이거 선택하든 뭐 선택하든 네가 다 알아서 네가 다 해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네한테 관심도 안 주고 모르니까. 잘 하셨네요. 선생님 근데 최근에 그 목선 타고 가족이 넘어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땠어요? 와,
그 항해도서 배 타고 가족이 넘어오는 건 없는데 예. 저 사람들도 진짜 어느 정도 각오했으면 저렇게 오고 왔겠나. 그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도 아, 저 사람들도 대단하다. 예. 나도. 지금은 이 유튜브가 북한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북한 주민들이 이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처럼 배 타고 탈북민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갖춰야 될 그러니까 노하우라든가 조심성 이런 거 한두 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아니, 돼요? 전 그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비라를 많이 보내줘야 돼. 예, 그리고 우리 홍원 같은 경우는 바다에 배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인식. 그리고 문재인 때 저 사람들을 강제 북송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국 가면 저렇게 잡혀 들어오네 하고서리 사람들이 물러난다 이거. 올 생각 안 해요. 또 와도 또 잡혀 나갈 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 비라를 많이 보내줘서 나도 비라를 보고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 이 탈북민 단체에서 이 비라를 이렇게 조직하고 대북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들 덕에 한국에 왔으니까 그 비라 한 장에 나는 그게 왔어요. 비라 한 장에 인생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비라를 많이 좀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저 나라가 정권이가 허물어지기만 해요. 이 땅에서 살든 저 땅에서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굶어 죽는 거 연관 이게 굶어 죽는 데 살고 싶은 사람이 맞아요.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제 북송 돼가지고 그 돌려보낸다라고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을 하지만 실제로 삐라를 주워 보면은 그거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 말이죠. 거잖아요. 배 타고 올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있어요? 배 타고 올 때 주의해야 될 건 경비정만 잘 피하면 되죠. 경비정은 선생님 어떻게 피하셨어요? 경비정이라는 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 이제 오지 10년 넘었으니까 우리 내 할 때는 이게 독일제 60마일 탐지기를 가져와가지고 이 배가 경비대가 기름이 없으니까 60마일에 하나씩 이게 한국 쪽에다가 대고 배를 씌워놓고 그 탐지기를 돌려요. 탐지기를 돌려서 잡히면 따라가서 잡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목선 탐지기에 잘 안 찍히는데 그 날씨 안 좋고 이럴 때는 탐지기가 더 힘들어하죠. 잡기 더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를 이용해서 왔지. 그러니까 제 운명이겠죠. 뭐 오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처럼 이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 몇 명 아닌데 아마 10명 배가 10척이 왔다면 아마 7은 다 잡혀서 죽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운에 맡겨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일 선생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귀한 얘기 또 이렇게 나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닷가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13년을 선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완전히 극적인 드라마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한국으로 용감하게 돌진을 해가지고 여기 정착에 성공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일당 엄청 높은 수익을 받으시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건강하시고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